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자를 연이어서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열자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열자도 그렇게 뭐 이해가 쉬운 건 아닌데요. 저도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계속 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도에 대해서 좀 약간 감은 잡히세요? 음, 어,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 챕터를 읽어볼 건데요. 황제라고 하면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이거든요. 사망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 천지인의 황씨로 고대에 정말 그 고대 중국의 삶을 이롭게 한 그런 잊지 못할 대단한 왕이죠. 어, 그런데 이 황제는 그 중에서도 어, 지왕에 속했나 봐요. 그래서 어, 백성들에게 곡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고 또 문자나 음악 그리고 우리 도량형이 있어야지 안정이 되잖아요. 누구는 한 대를 퍼줄 때 많이 퍼주고 누구는 한 대를 퍼줄 때 쬐끔 퍼주고 그러면은 불공평이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수레 바퀴 같은 것도 그렇죠. 정확하게 큰 수레, 작은 수레, 그리고 센치 같은 거, 뭐 한자, 두자 할 때도 몇 센치, 몇 센치 딱딱 정해져야 나라가 오히려 그런 정해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정함은 오히려 그 평온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런 도량형을 정했던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한번 황제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기 아주 도하고 밀접한 줄거리인데요.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제가 제왕의 자리에 오른 지 15년이 되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몸을 보양하고 귀와 눈을 즐겁게 했으며 코와 입의 욕망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어, 그건 뭘 뜻하나요? 눈, 코, 입, 귀 그런 거 만족시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이비설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어, 인간은 그 기본적인 어떤 욕구에 대해서 좀 멀어져서 좀 더 정신적으로 가야 더 사람다워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 결과 얼굴은 까매져서 아주 초췌하게 되어버렸대요. 입을 즐겁게 했으니까 뭐 입에 달콤한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넣었겠죠. 귀를 즐겁게 했으니까 아부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음, 술도 즐겨 마셨을 거고. 음, 그래서 머리가 멍하게 되고 감정이 흐릿해졌다. 감정이 흐릿해졌다. 이 부분도 아주 재밌죠. 음, 아부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으면 내 감정이 도취돼가지고 착각하게 되죠. 사물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또 15년이 지나서 세상이 잘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여 자신의 총명함을 다쓰고 지혜를 발휘하여 백성들을 보살폈다. 15년 동안은 그렇게 감정이 흐릿했는데 15년이 지나서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어, 이제 노력을 해본 거죠. 그러나 그 결과 역시 얼굴은 까매져 아주 초췌하게 되었고 머리가 멍하게 되고 감정이 흐릿해졌다. 황제는 그래서 큰 소리로 탄식했다. 어, 이렇게 해도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탓이 그랬을까요? 나의 잘못이 너무 크구나. 내 한 몸을 보양해 보아도 그 해로움이 이와 같고, 전심으로 만물을 다스려 보아도 그 해로움이 또한 이와 같구나.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의자연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자기성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인데, 무얼 어떻게 열심히 해본다는 것도 어쩌면 그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죠. 음. 그래서 그는 번잡한 정치적인 일에서 손을 놓았고, 화려한 궁정도 버려버리고, 주위에서 보살피는 내시들도 물리쳤고, 즐겁게 하는 음악 연주도 그만두고, 맛있는 음식도 줄였다. 그러고 나서 물러나 궁전 깊숙한 허름한 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없애고 석 달 동안 정치적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낮잠을 잤다고 하니까 꼭 장자 호전몽 생각나네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그는 화서씨의 나라에서 놀았다. 화서씨의 나라는 엄주의 서쪽, 태주의 북쪽에 자리한 나라인데 중국으로부터 몇 천리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며 배나 수레 또는 다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정신만이 논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화서씨가 그런 나라였군요. 그 나라에는 통치자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갈 따름이 없다. 백성들은 욕심이 없었고 자연스러움에 자기 몸을 모든 것을 맡겨 살아가고 있었다. 백성들은 삶을 즐길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르고 장수한다거나 요절한다는 관념조차 있지 않았다. 자기를 편들 줄도 모르고 자기 이외의 것을 멀리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한다거나 미워한다는 관념조차 없었다. 반대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로움과 해로움의 관념도 없었다. 그들은 사랑함이나 아까워하는 것도 전혀 없으므로 두려워함이나 꺼려함도 전혀 없어서 물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워하지 않았다. 칼로 내리치고 매로 때려도 상처를 입거나 아파하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긁어도 간지러워하지 않는다. 하늘에 오르는 것이 마치 발로 땅을 밟는 것과 같으며 허공에서 잠을 자는 것이 마치 몸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 구름과 안개도 그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았고 천둥 소리도 그들의 청각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아름다움과 흉측함도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고 산과 골짜기도 그들의 걸음을 넘어뜨리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다닐 따름이었다. 황제는 잠에서 깨어나 기쁘고도 깨닫는 바가 있어서 자기를 보좌해온 신하인 철로와 영목, 태산계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 내가 석 달 동안 한가하게 지내면서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없애고서 몸을 보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도를 얻고자 생각했으나 그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소.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본 것이 바로 이와 같았소.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심오한 도는 보통의 방법에 의해서는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오. 나는 그것을 깨달았소. 나는 그것을 터득했소.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들에게 말할 방법이 없구려. 또 28년이 지나 세상이 아주 잘 다스려졌다. 거의 화서씨의 나라와 같이 된 것이다. 그리고 황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그 슬픔을 통곡하며 200여 년 동안 그 슬픔이 그치지를 않았다고 한다. 음, 뭔가 터득한 방법으로 정사를 펼쳤기 때문에 무의자연으로 백성들이 편안한 그 자연스러움을 찾아 정사를 펼쳤기 때문에 어, 오히려 나라가 잘 다스려졌던 거죠. 어, 백성들이 굶지 않고 처자식을 벌어먹일 수 있고
부모를 모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욕심을 부려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기 위해 뭐 어떤 전쟁 도구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요. 농사 지어서 흉년과 뭐 풍년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해라는 어떤 그런 것도 무리함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스스로 그 편안함을 느껴서 오히려 정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무의자연편 같습니다. 음, 어, 자기성이 없다는 거, 무언가를 해보려고 억지로 막 할수록 그거는 한쪽에 치우치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게 만물에게 다 이롭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만물에게 다 이로우려면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어, 그들의 본성을 그대로 펼쳐나갈 수 있게 그냥 정말 중요한 것들만 다루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막 끼워 넣으면 누구한테는 이롭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날씨가 좋기만 하면 작물이 무럭무럭 클까요? 중간에 어, 비도 오고 그렇게 해야 뭐 음, 물을 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더 관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에서 햇빛만 받았다면 타 죽었겠죠. 하지만 비도 간간히 와줬기 때문에 모든 작물들이 어, 두루두루 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어, 이런 결과가 있어요. 심리에서 또 조사한 부분인데요. 심리 아파트에서 그 조사한 사회심리학 쪽에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나? 외국 사례인데요. 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음, 누구를 이제 뽑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선악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이 각자마다 다 달랐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공약을 하잖아요. 공약을 했을 때 나에게 이로운 공약을 하는 의원에게 더 많은 표를 주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면의 반대편은 생각이 깊지 못했던 거죠. 나에게 이익이 왔을 때 반대 저쪽 편에서는 불이익이 갈 텐데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저 사람은 선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마다 이렇게 선악이 갈리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실험 결과였으니까요. 그런데 각자 가치 기준 같은 것도 그래요. 누구는 이래야 한다. 누가 봤을 때 나는 이래야 한다. 다 의견들이 또 분분하더라고요. 음, 나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이래야 하고 이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옳다고 생각해. 시시비비를 논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각자마다의 삿된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음, 자기의 처지와 입장이 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선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은 좀 차단하는 게 있대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25 터지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때, 그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싸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싸우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자기는 예전에 싸우는 모습 참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서 내가 더 이제 억울하면 이제 투쟁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 같은 데 가도 거의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많이 싸웠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싸우지를 않는데요. 싸움을 기피하는 거죠. 웬만큼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고 물러나고 그냥 해도 크게 싸움하는 것보다는 어, 그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싸움도. 그리고 꼴이 우스워지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좀 싸움이 좀 생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불공평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저절로 읽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무의자연에 대해서 그냥 범연하게 대충 이렇게 만물이 나고 없어지는 자리, 만물의 근원, 뭐 그렇게 그냥 에둘러서 생각했는데 잔잔하게 생각하다 보면 아, 그러한 어떤 이로움과 그러한 어떤 것들이 뭔가 좀 자세하게 다가오는 별것도 아닌 문장 안에서 무의자연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음, 우리가 불의를 보면 불을 떨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게 온전한 100%의 불의일까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어, 물론 100% 나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사연들을 들어가 보면 어, 전혀 다른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도 심리학에선 그래요. 화내는 건 나쁜 게 아니다. 화내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있어서 그거는 어,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화낼 부분이니까 화가 나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거를 받아쳐서 행동하는 사람의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가 그거를 싫어하는구나. 네가 그 부분에서 화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가 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으니까 나도 화를 내야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꼬이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음, 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열고야산이라고 산이 나오네요. 열고야산은 황하와 바다가 만나는 강가의 섬 가운데 있는데 그 산 위에는 신인이 살고 있다. 그는 바람을 들이마시고 이슬을 마시며 곡식은 먹지 않는다. 마음은 깊은 샘물과도 같고 형체는 가냘픈 처녀와도 같다. 누구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과 성인이 그의 신하 노릇을 한다. 그는 위험을 부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며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 그의 시종 노릇을 한다.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않고 은혜롭게 하지도 않으나 사람들의 재물은 저절로 풍족하다. 이것도 무의자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언가 베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죠. 뭐 어떤 자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모으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지만 자신은 부족하지도 않다. 욕심이 없는 잔잔한 생활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것의 음향은 언제나 조화로워서 해와 달은 항상 밝으며 사계절은 늘 순조롭고 바람과 비는 항상 고르며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언제나 제때에 맞고 매년 곡식은 풍년을 이룬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전염병을 만나 죽는 일도 없으며 사람에게는 요절이라는 것이 없고 만물에는 어떤 자연재해 그런 재해 같은 게 없으며 귀신도 요사스러운 짓을 하는 짓이 없다. 도의 규율에 맞게 따라 일을 하게 되면 귀신도 요사스러운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물의 도의 규율에 따라 모든 게 진행되면 제때 새끼를 낳아 기르고 때에 맞게 먹일 수 있고 곡식은 풍족하다고 하죠. 말이 생각나는데요. 전쟁통에 말이 전장터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온전할까요? 배고픔에 뭐 칼과 화살에 맞아 죽겠죠. 에미는 그 무장을 싣고 달려야 하는데 새끼를 돌볼 겨를이 없겠죠. 이건 도의 규율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미조차도 순조롭지 못한 그런 삶에 살아가게 되겠죠. 조화로운 삶이 아닌 억지의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는 무의가 아니고 자기성이 있는 거라서 뭔가 만물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만물이 소리를 내는 거죠.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다음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의 규율에 맞게 만물이 이루어지면 음양도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롭고 제자리를 얻어서 만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텐데 음양이 흐트러지고 음양이 뒤섞이고 음양이 부조화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늘은 곧 조화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온갖 구멍에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맞춰지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죠. 그렇게 되면 다시 잔잔해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또 많이 힘이 들죠. 우리는 그런 역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겠죠. 내야 될 때 내지 못하면 잔잔함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소리를 내는 거는 어떤 평화를 찾아가는 그 단계일지도 몰라요.